구주 거래를 할 경우에 신주 발행 단가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그 할인율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퍼센티지를 보면 보통 한 스타트업 변호사 류지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 구주를 매각하려고 할 때 우리가 꼭 고민해 봐야 될 5가지 포인트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4%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A는 입사 이후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고,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운 좋게도 이 회사가 무섭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처음 시드 투자부터 3단계에 걸쳐서 투자를 받게 됐고, 첫 밸류에이션이 30억, 그 다음에 80억, 가장 최근에 투자를 받을 때는 무려 250억 원의 밸류를 인정을 받으면서 신주 투자를 받고 기관 투자자까지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A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유혹들과 고민들을 뿌려치고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4%의 가치가 이제 거의 10억 원에 달하는 그런 가치로 평가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A는 회사에 남기보다는 회사에서 준 주식을 팔고 나가는 선택을 지금 하려고 하고요. 말하자면 구주 매각, 구주 엑시트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내가 만약 A의 입장이라면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하고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서 구주 매각 플랜을 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주 매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다뤄본 결과 한 5가지 정도의 검토 포인트들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이 과연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법의 기본 원칙은 자유롭게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합의에 따라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을 하고 주식을 양도 양수받고 주식 대금을 치르면 이 거래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나,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많은 비상장 회사들이 주주들 간의 인적 구성을 워낙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 주식 양수도를 제한하는 그런 계약상 그리고 정관상 규정들을 마련해 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먼저 계약상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부터 한번 따져봐야 될 것인데, 크게 보면 계약서를 먼저 따져본다면 먼저 첫 번째, 주주들끼리 계약을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 두 번째,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체결된 투자 계약서, 세 번째, 본인이 누군가로부터 주식을 받을 때 주식 양수도 계약서 상에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서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기한을 정해서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들도 많고, 투자 계약서 상에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이해관계인으로 묶여 있는지, 만약에 내가 주주인데 투자계약서 상에 이해관계인으로 묶여 있으며 거의 대부분 주식 양도할 경우에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 본인이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서 주식을 받았을 때 그 원 계약서 상에 양도 제한이 있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정관상으로 주식 양수도를 제한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동의 없이는, 결의 없이는 주식 양수도를 제한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먼저 내 주식이 자유롭게 주식 양수도가 가능한지 살펴보시고, 계약상으로 정관상으로 제약이 없다면 본인이 양도 양수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제약이 있다면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사회나 주총과 관련된 결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투자자나 애초 주식 양도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만 주식 양도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식 양도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면 두 번째는 과연 내 주식을 어느 정도의 가치로 주식 양도 양수할 수 있는지, 즉 내 주식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비상장회사 주식은 시가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상장회사 주식은 장이 설 때마다 시가가 있는데 비상장회사 주식은 매도인과 매수인,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합의에 기준이 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우리 회사와 비슷한 성장 단계에 있는 같은 인더스트리의 회사의 지금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두 번째는 보수적으로 따졌을 때 상증법상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서 회계법인의 상증법상 회계 가치 평가를 맡기면 지금 현재 매출과 영업이익에 기반해서 본인의 회사의 가치를 평가받은 다음에 그 전체 가치를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주당 가치를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주 투자 당시에 주가가 얼마인지, 최근에 우리가 투자를 받은 기업이었다면 최근에 회사의 가치가 얼마였는지 그 기준으로 주당 단가를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주식 거래를 할 때 가치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역시 세 번째의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역시나 그래도 거래 정도가 이루어지는 비상장 회사 주식이라면 그래도 투자를 받아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의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경우에 최근 몇 개월 이내, 최근 1년 이내에 신주 발행을 통한 기관 투자 또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을 경우에 회사의 가치는 얼마였는데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몇 퍼센트의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결국 구주의 단가를 결정할 것인지, 이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서 결국 최종적인 주식 양수도 대금을 책정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 할인율을 적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장회사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쉽기 때문에 수요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굳이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비상장회사 주식은 찾는 사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주 발행 단가에 비해서는 조금 디스카운트를 해서 구주를 양도 받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고, 또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주 발행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데 구주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선호가 떨어지는 것도 할인율이 적용되는 이유 중에 한 개입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주식을 취득을 하더라도 신주 발행에 내가 유상증자에 내 대금을 지급을 하면 그 경우에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지만, 구주,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양수도 받으면 구주 매각한 사람에게만 이익이 되지 이 돈이 회사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주 거래를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구주 거래를 할 경우에 신주 발행 단가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그 할인율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퍼센티지를 보면 보통 한 20%에서 30% 수준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이 널리 통용되는 수준의 퍼센티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회사의 성장 곡선에 따라서, 성장 스테이지에 따라서, 성장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무섭게 성장하는 회사는 구주가 잘 안 나올 거예요. 왜? 가지고 있으면 더 무섭게 성장하기 때문에 할인율이 제로일 수도 있고 할인율이 제로라도 안 팔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신주 투자를 받은 지 1년이 넘어갔는데 그 다음 투자를 유치를 못하고 있고 런어웨이가 줄어들고 그리고 자금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1년 전에 신주 발행 기준의 단가 기준은 50% 이상 할인율이 적용돼도 거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이라면 최근에 투자받았던 회사의 가치의 한 20, 30% 정도로 할인율을 적용해서 구주를 거래하면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양쪽에서 생각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주식 양수도가 가능하고, 두 번째, 어느 정도 가격이 정해질 수 있다면, 세 번째, 누가 살 것인가의 문제이란 말이죠. 내 주식을, 비상장회사 주식인데 어떤 사람들이 수요가 있어서 살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기존 주주들이 내가 지분율이 조금 떨어져서 지분율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살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신규 주주인데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서 신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구주가 할인율이 20, 30% 정도 적용된다고 보기 때문에 70%를 신주를 사고 구주를 한 30% 할인을 받아서 사면 이걸 섞으면 주당 단가를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수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적으로 세컨더리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 투자 기관에서 VC나 PE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주들을 떠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번째는 회사가 배당 가능 이익이 있을 때는 본인들이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즘 이런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보았는데, 이런 빠르게 성장하는 비상장 회사 주식을 전문적으로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양도인과 양수인을 매칭시켜주고 이로부터 얻어지는 주식 양수도 대금의 일정 퍼센티지를 브로커 수수료로 받는 그런 사람들도 생각보다 없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내 주식을 사야 되는, 내 주식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께서 검토하실 부분은 과연 이 구주를 다 팔 것인가, 일부 남겨둘 것인가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첫 번째는 그냥 다 판다. 두 번째는 일부 남겨둔다. 인데 사실 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대부분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좀 감정적으로 접근합니다. 보통 본인들이 으쌰으쌰해서 스타트업을 성장시키고 비상장 회사를 무섭게 성장시킨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에서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떠한 연유로 결국 튕겨져 나오거나 아니면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구주를 파는 경우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성장률로 보면 일부는 좀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야. 그래서 변호사님, 그냥 다 싫고 저는 더 이상 얽히고 싶지도 않고 감정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고, 특히 주주명부상에 내 이름이 남아있는 거 못 견뎌서 그냥 저는 다 팔래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전략적으로 일부 퍼센티지, 뭐 20%든 30%든 15%든 일부 퍼센티지 정도는 주식을 남겨두고 나머지 80%든 70%든 60%든 매도를 하는 것이, 나중에 혹시 이 회사가 진짜 잘 돼서 로켓트가 됐을 때 만약에 내가 주식을 다 팔고 그 고생을 하고 내가 제값을 못 받고 팔고 나왔을 때, 그랬을 때 감당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는 일부 남겨두고 파는 것을 권해드리고, 물론 이게 고꾸라지는 게 너무 명백한 회사는 다 팔고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성장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감정 때문에 그냥 무조건 다 판다, 이거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실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계약서를 잘 쓰시고요. 그리고 구주 매각 대금에 대해서 깔끔하게 입금까지 받으시면 모든 절차가 끝나죠. 그죠? 구주를 매각할 때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잘 체결하셔야 될 것이고, 특히 말씀드렸던 주식 양도 제한이 있는 경우에 양도 제한과 관련된 조항에 위배되지 않음을 잘 본인이 입증하시거나 동의서를 받거나 아니면 주총이나 이사회의 절차를 거쳐서 이 관련된 절차에 있어서 하자나 흠결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랬던 사례를 겪었는데, 실제로 이제 주식 양도 제한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식을 양도하고 나서 나중에 이게 들켜서 위약금 청구를 받았던 케이스가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느슨하게 적용되고요. 주식 양수도와 관련된 제한 조항이 있는지 깜빡 까먹고 몇 년이 지나서 있다가 나중에 뒤져보니까 주식 양수도 제한이 있었네? 회사 측이나 아니면 공동창업자가 알까? 그도 신경을 못 쓰고 있겠지? 그러고 그냥 양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그게 불거져서 수억 원의 위약벌을 청구받았던 케이스들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식 양수도 제한 조항과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따져보시고 절차적으로 그리고 나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깔끔히 체결하시고 주식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매각 대금을 받고 그리고 주주명부상에 내 이름 대신 양수인 이름까지 올리는 것까지 명의개서까지 깔끔하게 처리된다면 이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상가 류지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